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6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한 30분 좀 넘게 할 거고요. 두 번째 강의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볼게요.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6장 후생경제학이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후생이라고 하면 영어로 웰페어를 번역한 건데 사실은 후생이란 말을 거의 안 써요, 우리가. 근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웰페어를 번역해서. 그래서 일본은 후생, 노동성 이런 말을, 우리나라는 후생이란보다는 복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후생이란 말을 그냥 일본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이라고 하는 소셜 웰페어를 다루는 건데 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후생이란 무엇인가,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 정부는 어떻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가. 이게 첫 번째 강의에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강의에 공평성이란 무엇인가, 보상의 원칙, 불가능성 정리, 차선의 이론,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항상 생각하시되 이 초록색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 이 바깥에는 시장과 민간 사회죠. 요 시민사회와 시장을 합쳐서 민간 부분, 여기는 공공부문, 이렇게 다루는 것이고, 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후생,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생이란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 건강을 유지하거나 좋게 하는 일, 이걸 후생, 영어로는 welfare 이렇게 되어 있죠. The state of doing well, especially in respect to good fortune, happiness, well-being. 이거 well-being이 아니고 well-being이에요, 그죠? well-being or prosperity. 하여튼 잘 사는 정도를 welfare라고 한다는 거죠. 소셜 웰페어, 이제 개인적인 웰페어도 있을 수 있지만 소셜,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웰페어는 사회 전체에 잘 사는 정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사회후생의 평가 기준, 잘 사느냐 누가 못 사느냐 하는 평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생산성하고도 같은 개념이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이죠. 그 다음에 공평성, 그 사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평하게 자유를 느끼고 있는지, 공평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것들도 있어요. 자유로운 국가가 더 후생이 높은 국가, 잘 사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패터널리즘, 패터널 할 때 이 패터널이라고 하는 거는 페런츠에 관련된, 그러니까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엄마 아빠가 찰리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간섭을 해요. 근데 간섭을 하는데 뭐예요? 사랑의 간섭이에요. 사랑의 간섭. 나는 자유가 좋은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더 이상 건들지 마 자유. 우리 아들이 지금 중2가 돼가지고 사춘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돈도 다 끊어버려야지 자유가 지려면.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너가 아버지 엄마한테 용돈 따는 그 순간까지는 아빠 엄마의 이 온정적 간섭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자식의 마땅한 도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패터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효율성이란 무엇인가가 두 번째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효율성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원 배분을, 자원을 어디다 투자할까 선택을 할 때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 나중에 평가할 때 이건 잘했어, 못했어 평가할 때 기본이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효율성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가장 효율적인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상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뒤에도 나오지만 시간 배분을 할 때 내가 예에서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는 거 했잖아요. 동일한 10시간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하는 것이 내 점수, 총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생산자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 상태가 있고 그것이 아닌 상태는 비효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효율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레토 개선, 파레토 improvement, improve, 개선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매일매일 learning by experience, learning by doing, 실제 행동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개선된 형태, 좀 더 효율적인 상태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따지면 이 D의 지점은 inefficient, 비효율적인 점입니다. 반면에 이 두꺼운 선, 요 선은 A, B, C는 모두 파레토 efficiency, 가장 효율적인. 이 A, B, C는 점은 다르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똑같은 점이에요. 다 같이 효율적인 점이에요. D에 있는 상태에서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이거는 파레토 개선이 되었다. 파레토 improvemen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에서 A로 가든 B로 가든 이거를 파레토 improve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지금 진단해 보니까 D에 있어요. 그럼 D에서 A나 B로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삶이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영어 수학 공부하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자, 앞에 미시경제학의 시벌리 할 때 효율적인 선택은 10시간이 주어졌다면 영어 6시간,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반면에 10시간을 쓰는데 수학 5시간, 영어 5시간 쓰면 이거는 비효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총점을 따졌을 때 이때가 131점인가가 극대화된 점이 돼요. 반면에 5시간, 5시간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했지만 131점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죠. 5시간, 5시간 공부. 근데 6시간, 4시간 공부해서 더 효율적인 선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요거를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효율이 증가했다. 변호사와 타이피스트가 함께 있는데 변호사가 둘 다 잘해요. 절대 우위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타이피스트를 쓰는 게 더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을 더 비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변호사 업무를 해서 그 번 돈에서 일부를 타이피스트한테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에 참여하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고, 내가 둘 다 잘하니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래서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FTA를 체결하는 것도 결국은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계, 스마트폰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반면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쌀 이런 것들은 손해를 봐요. 하지만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이익이 더 큰 거죠. 더 큰 이익을 본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핸드폰 회사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손해를 본 소고기라든가 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보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더 잘 사는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 또 중요한 효율성, 후생경제학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이 효율적인데 시장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비효율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시장이 다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실패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 곡선, 이 녹색 곡선이 수요 곡선, 빨간 곡선이 공급 곡선이 있어서 가격을 통해서 서로 바꿔치기, 바꿔먹기라면은 컨슈머,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프로듀서, 생산자도 이익을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삼각형만큼 토털 서플러스 또는 소셜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것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어요. 이게 최선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작동되지 않으면 시장이 실패한 거죠. 시장이 고장난 거죠. 그러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부의 비대칭성, 소득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 시간씩 따로 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개념만 설명을 보면 공공재는 시장에서 필요한데 우리들한테 필요한데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외부 효과는 필요 없는 거는 많이 만들어지고 필요 있는 거는 적게 과소 공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 독점하면 필요한 생산량만큼 많이 만들지 않고 독점자가 조금만 만들어서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독점자가 이익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 수생이 감소하는 거예요. 사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의 비대칭성도 도덕적 해이나 또 역선택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시장 실패를 유발해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도 거시적 큰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은 이 사회적으로 원하는 공정한 공평한 사회를 만들지 못해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맛보기를 하고 여러분들 맛보기를 하고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큰 특징이 두 가지예요. 라이벌리라고 해가지고는 경합성이라고 부르고 excludability는 거는 배제 가능성 또는 배제성이라고 하는데 private good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거는 private good이에요. 뭐냐면 내가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쓰고 싶은 사람이 10명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데 경쟁이 일어나요. 그걸 경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러면 내 거니까 너는 쓰지 마. 뭘 하는 거죠? 배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제한은 경합성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퍼블릭 굿, 우리가 다루는 공공재는 경합성도 떨어지고 배제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공공재는 사회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on-excludability가 뭔지, non-rivalry가 뭔지, 이 public good,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함께 쓰는 물건인데 함께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공짜로 이용해야지. 누군가 먼저 그것을 만들면 공짜로 이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라이더라고 그래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해요. 프리라이더 프로블럼. Individuals have an incentive to use good without contributing toward the cost. 그러니까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인데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공공재에는 나타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요. 돈을 안 내면 안 만들어요. 외부 효과는 공해와 같이 이게 네거티브 컨섬션 엑스터널리티라고 하는 게 공해와 같이 담배 피면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시장에서는 손해 끼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손해 끼치고 또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공해, 노이즈 이런 것들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많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것은 적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독점의 문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제가 정보경제학에서 중고차 시장의 문제, 보험 시장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역선택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정부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거를 market for lemon이라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도 함께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영어 단어들 알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모르시면 단어장에다 꼼꼼히 적어가지고 외우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주인 대리인, principal, 주인이고 agent,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이 보고 있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여기 프린시팔이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이 보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information asymmetry,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니까 국민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국민이 보지 않으면 공무원은 휴가 내고 집안일하고 휴가 내고 초과 근무 수당 더 타가고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를 다 주인 대리인 문제, 이것도 시장 실패의 한 유형이고, 그 다음에 가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외부 효과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사회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그런데 이 외부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교육과 같은 거는 교육을 시켜 놓으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교육을 받으면 졸업장 따러 나왔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범죄율이 떨어지거든요. 사회적으로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회에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더 유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 교육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은 물건이니까, 메릿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 장점이란 뜻이에요. 반면에 디메릿, 이건 아까 외부 효과 나타내는 환경오염과 같아서 그거는 사회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술 마시고 싶어서 술을 먹지만 술 마시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규제도 하고 벌금도 때리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드럭이라든가 알코올 같은 거는 메릿 굿이 아니고 디메릿 굿. 그죠? 요거는 가치제, 요거는 비가치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의 문제도 시장이 해결을 하지 못해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문제 때문에 poverty, 즉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죠.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지 않는 한 그냥 시장에 놔두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누진세라고 하죠. 부자들한테 더 많이 세금을 걷는 누진세 제도를 거쳐서 세금을 걷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가? 마치 의사와 같다고 그랬죠. 이 시장이 병들어 있으면 의사가 와서 시장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이 뭐냐?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 실패의 원인을 해결해 주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올라가고 사회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공공재는 생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국방 같은 게 생산이 안 돼요. 시장에 맡기면. 그러니까 국가가 병역법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어서 시장 실패를 치유했어요.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공해물질 내면 벌금을 내게 해요. 그래서 공해물질을 좀 줄이는 거죠. 반면에 교육 같은 거는 좀 더 필요하니까 보조금을 줘서 더 많이 만들어요. 독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하는 카르텔 같은 걸 잡아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이러면서 독점을 좀 없어지게 만들 거죠. 가치제는 외부 효과랑 비슷하고요. 정부 비대칭 문제도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좀 더 대칭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법으로 꼭 공시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치유하고 소득 불평등의 문제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영역은 기능으로 따지면 생산자 기능, 보호자 기능, 재분배자 기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라 하면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잖아요. 군대를 만들어서 공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산자. 보호자는 뭐냐면 보호자는 법원이에요. 법원이나 경찰들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보호자의 역할. 재분배자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거. 그래서 생산자, 보호자, 재분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일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정부는 일을 하려면 plan, do, see, feedback.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plan. 가장 기본은 planning.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서 안에는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자.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집행할 때는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사행정, 조직행정, 재무행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평가자. 한번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일이 잘 됐는가 잘 되지 않았는가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정책학에서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앞쪽 우리가 후생경제학에서 기초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시장 실패로 가요. 시장 실패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거죠. 비효율적인 것이 시장 실패인데 비효율적인 상태를 효율적인 상태로 바꾸는 그런 정부의 역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 여기에 또 제가 한 번 더 살펴본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실패도 있다고 그랬죠. 이 정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정부의 성공인데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제 6장의 앞부분 강의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나머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